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TV. 아직도 친구들끼리 술 마실 때마다 가끔 꺼내는 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쯤 전이에요. 이제 갓 전역해서 막 처음 자취방을 구할 때였으니깐요. 부가연동의 재개발지구 혹은 굴레방딸이 달동네 이런 식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지금은 미뤘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후로 저는 얼씬도 안 해서 이외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한 집은 옥탑방이었는데 무슨 낭만 넘치는 옥상 정원이 있거나 평상에서 별박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고 그냥 달동네 중턱에 있는 낡은 구축 빌라의 불법으로 증축한 옥상층이었습니다. 대충 옥상에 컨테이너 하나 올리고 가뜩이나 싼 전세 매물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나온 곳이었죠. 막 동네에서는 하나지. 어디서 막 달기 돌아다니고 여기 골목 어기엔 무슨 보살집, 점집 이런 것도 많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덜어있던 좀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구라 같겠지만 서울 도시망부판에서 닭이 막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것도 차로 신촌 10분 거리에서 심지어는 여기 거리마다 붉은 깃발들이 나붙여서 밤에는 더욱더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무튼 각설하고 이 당시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막 저녁에 비몽사몽으로 돌아와서 정신없이 잠들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여자친구랑 주말 맞기 전에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우리 집 창문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죠. 옥탑이니까 가로수나 가로등보다 위에 있고 밤에 가로등 빛이 위로 뻗어서 창에 닿으면 당연히 그림자 정도야 질 수 있겠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난기가 돌아서인지 나는 이때 여자친구한테 겁을 좀 줬습니다. 야, 저거 사실 나무가 아니라 손 그림자라고. 근데 실제로 그림자가 손처럼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 동네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일어난 동네라 죽은 고인분들 길이 적고 깃발도 거는 거다. 가끔 저렇게 창에 손 그림자가 비치면 이거 모른 척 해야 된다. 대충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물론 다 구라였고 이걸 즉석에서 지어낸 거였는데 여친은 조금 겁을 먹더니 이제 금색 너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키거리더군요. 그리고 이 다음 날에 여자친구를 발에다 주고 출근길을 나설 때 집 앞 그 골목 어기로 들어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달내에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거미줄처럼 주택만 얽혀있는 이 동네 가로수 그런 조경 사업이 이 동네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진짜 엄청 작고 낡은 녹슨운동 기구들이 있는 그런 공원 같은 게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집에선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역빌려 거의 딱 붙어있는 아주 좁은 골목만 보이니까. 그런데 이때는 새벽 5시 반이었고 겨우 서너 시간 자고 출근하던 나는 별 생각 없이 비몽사몽으로 일을 하러 가야 했고 오지게 바쁜 하루가 끝나고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바로 그날 밤에죠. 열대학창인 여름밤의 옥탑방. 그것도 컨테이너로 만든 간이 주거지여서 여름에는 뒤지게 덥고 겨울에는 싱크대가 얼어붙는 그런 환경이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에어컨을 켜고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죠.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귓가에 찬바람이 혹하고 끼쳐왔어요. 에어컨이 금성 에어컨이었는데 그 LG 구형 모델 있잖아요. 이게 온도 조절이 맛이 가서 뭐마냥 틀어두면 오지게 추워질 때가 있어서 이날도 어김없이 에어컨 꺼야지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 에어컨은 내 이부자리 옆에서 현관 방향으로 나 있었고 이 말은즉 내 머리맡으로 에어컨이 직접 바람을 뿜을 각도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는 소리였죠. 에어컨이 나한테 바람을 불 수 없다는 걸 깨닫자마자 갑자기 멋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방의 바깥에 있는 가루 동빛이 간접으로 어스름하게 비추는 그 방 끝에 현관이랑 주방 사이쯤에 뭔가가 웅크려 있었어요. 희하게 긴 검은 머리칼 같은 형체. 하얀색인지 빛발 노란색인지
뭔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옷을 입고서는 등을 돌려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치안도 안 좋은 동네에 살면서 당연히 도둑이나 괴한이 침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늘 해왔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머리에 항상 장도리를 두고 잡기도 했고, 가끔 주말에 늦잠 자다가 제 친구들 놀러 오면 문 여는 소리 듣자마자 장도리 들고 일어서 경계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잘하던 시절이었는데도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누운 채로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도둑인가? 공격해야 되나? 이런 가짜는 생각 같은 건 들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그냥 나는 죽는구나. 당연한 걸 납득하는 심정으로 뭔가 개구리가 뱀 앞에서 몸이 굳듯이 그런 식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갑자기 온몸에 꼭 차가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한 생각이 머리를 쓰였습니다. 형체도 불분명하고 눈은커녕 이목구비도 안 보이는데 이게 나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나랑 눈이 마주쳤다는 걸 이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눈이 꽉 감기더라고요. 다행이다. 이대로 그냥 기절이나 하자. 나 때면 괜찮아지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덜덜 떨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귓가에 바람이 쓱쓱 쳤습니다. 이거 지금 내 옆에 있다. 눈 뜨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병대 나왔다더니 쫄았네. 안 자는 거 알아? 일어나봐.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저렇게 말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진짜로 까무려 쳤고 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근처에 자취하는 다른 친구 집에 들어가서는 한 사흘 정도 집 근처엔 월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뒤로 얼마 있다가 이사를 갔죠. 이사 날 전까지는 이 친구랑 내 자취방에서 같이 살았고 이 기간 동안엔 별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이 썰을 술자리에서 풀 때마다 다들 내가 너 가위에 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건 전날에 우리 집 참가해 보였던 그 그림자는요. 이거 당시 내 여자친구랑 같이 봤는데 그림자가 질 수 없는 위치에 그날만 하필이면 그림자가 진다. 믿든 안 믿든 자유이지만 구한 털 없는 진짜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원래 평소에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괴담도 즐기지만 이런 귀신이 실존한다곤 절대로 믿지 않았던 내가 바로 그날의 기점으로 세상에 어쩌면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내 주변에서 보이거나 느껴지진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